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요리하는 날인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것만 잘 보시면 여름에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여름 김치 특집을 저희가 준비해 놨는데 아삭한 총각 김치부터 요즘 먹으면 시원한 오이지까지 네.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허유원입니다. 오늘도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서울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빗방울이 약하게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비와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 만큼 우산을 잘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연달아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충청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40mm,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5에서 20mm 정도 되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더라도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포근합니다. 현재 서울은 19도, 광주는 17.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는 서울이 25도, 대전 26도, 대구는 27도로 심한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주말까지도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야외활동 계획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현역 최고령 MC 송혜 별세, 향년 95세입니다. 1살부터 100살 노인까지 모두 어깨춤을 추게 만들었던 현역 최고령 MC인 송혜 씨가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 1927년생인 송혜 씨는 국내 최고령 현역 방송인이었는데요. 1988년 5월부터 최근 34년간 전국 노래자랑 진행을 맡은 최장수 MC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에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송혜 씨 여러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아 팬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올 1월, 5월에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돼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혜 씨는 촬영 중이던 전국 노래자랑에 하차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송혜 선생님은 정말 많은 방송인들이 롤모델로 꼽을 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오셨기 때문에 이 부고 소식이 더 좀 황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방송인들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절친한 후배 엄영수 씨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고인을 회상했는데요. 며칠 전 통화를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는데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후배들에게 자상하시고 대단히 모범된 선배였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식 씨 역시 송혜 선생님은 큰 바다셨다. 출연했던 수많은 프로그램 이제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천국에 가셔서 그곳에 계신 선후배들과 천국 노래자랑을 힘차게 외쳐달라고 추모했습니다. 네. 송혜 선생님 사망 원인은 뭡니까? 네, 정확히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송혜 씨는 사망 전날까지만 해도 운전사 없이 이동할 정도로 정정한 상태였다고 알려졌는데요. 송혜 씨 측은 식사를 하러 오실 시간이 지나서 인근에 사는 딸이
가본이 썰어졌다라고 전달했습니다. 네, 송혜 선생님 하면 그 전국 노래자랑 빼놓을 수 없죠. 네. 지난해 말이었을 거예요. 아마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국 노래자랑 후임 MC를 누구에게 맡기면 네. 좋겠냐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내가 아직도 이렇게 팔팔한데 무슨 누굴 주겠냐 네, 이런 네.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송혜 씨는 어느 인터뷰에서 전국 노래자랑은 내 인생의 교과서다라고 말하며 방송에 대한 애정을 비친 바 있는데요. 지난 35년간 전국 노래자랑의 출연자 인원수만 하더라도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할담비, 지명수 씨, 온몸에 벌을 두르고 나타나 꿀벌 아저씨, 김용호 씨 등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송혜 씨는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방송을 주저하지 않고 출연자 눈높이에 맞춘 대화를 주도하며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또한 출연자들이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관록을 보여줬는데요. 아마 송혜 씨가 대체 불가능한 일요일의 남자라고 불리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전국 노래자랑 이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국 노래자랑에는 남녀노소, 한국인,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했습니다. 이 전국 노래자랑에서만큼은 지역, 성별, 세대, 장애인, 비장애인, 고부 갈등 등 우리가 겪는 사회의 모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하나의 용광로였는데요.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회차도 있었습니다. 2003년 8월 광복절 특집으로 평양 모란봉공원에서 개최한 평양 노래자랑입니다. 당시 송혜 씨는 이 무대 앞에 올라 한마는 대동강을 부르며 다시 만납시다 라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노래자랑은 이념 갈등을 해소할 여지까지 찾았습니다. 송혜 씨는 자서전 송혜 1927을 통해 본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당신의 고향인 황해도 재령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녹화할 수 있는 그 일이 생전의 소원으로 뽑았습니다. 여전히 북한과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인의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지게 됩니까? 네, 고인의 장례식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 측에 따르면 코미디언 협회장으로 3일간 치루어진다고 합니다. 엄영수 협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고요. 위원으로는 김학래 씨, 이용식 씨, 최양락 씨, 유재석 씨, 강호동 씨, 김구라 씨 등으로 꾸며집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으며 발인은 10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슈 가죠. 네, 두 번째 이슈. 31년 전 개구리 소년 사건, 새로운 쟁점 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내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암매장 사건, 또 새로운 관련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상황과 범행 도구를 추리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당시 상황과 범행 현장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글에 대해서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께서 상당히 설득력 있다라고 밝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네, 개구리 소년 사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1년이고요. 또 아이들의 백골이 발견된 지도 2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상황을 좀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1991년 3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날은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성서초등학교 다니던 초등학생 5명이 도롱뇽 알을 주워러 갔다가 실종되었습니다.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경찰은 국내 단일 실종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연인원 35만 명의 수색 인력을 풀었지만 범인이나 실종 경위를 끝내 밝히진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유족분들 생업을 포기한 채 전국을 돌며 전단지를 돌리고 아이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으나 허사였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아이들의 백골이 그 근처 와룡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경북대 법의학팀은 유골 감정을 통해 예리한 물건 등에 의한 타살로 결론을 내렸지만 범인을 잡지는 못했죠.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랬고 이제 시간이 흐른 지금 다시 이제 부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뭔가요?
2019년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민감용 전 경찰청장이 이 사건 재수사에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한번 밝혀봐라 라고 이야기해서 수사 의지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큰 진척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앞서 말한 글이 하나 올라왔죠. 나는 개구리 소년 사건 흉기를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었는데요. 이 글에는 개구리 소년 사건에 사용된 흉기 길이가 측정 도구인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주장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란 앞쪽 2개의 금속다리가 달려 길이를 측정하는 공구 중의 하나인데요. 피해자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상처 흔적이 버니어 캘리퍼스의 물건에 버니어 캘리퍼스를 물체에 찍었을 때 생기는 자국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당시 버니어 캘리퍼스를 들고 산에 올라갈 만한 이들은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생들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글은 게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140만 회를 넘길 정도로 세간의 이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게시물과 관련해서 이수정 교수가 설득력이 있다라고 본 거죠. 네, 맞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한 이수정 교수는 이러한 주장을 두고 개구리 소년 아이들의 주장이 여러 가지로 설득력이 있다. 두개골을 보면 조각도 여러 조각인데 그 함몰 부위가 콕콕 찍혀 있다. 버니어 캘리퍼스의 날카로운 끝처럼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완전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저 정도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흉터에 부합되는 흉기가 아닐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 게시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가해자들이 본드 같은 걸 흡입해 환각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수정 교수도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수정 교수는 합리적 사고를 하는 동안에는 이런 범행을 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흉기로 여러 번 상해를 입혔는데 본드를 흡입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 씨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사실 그 당시에도 공소시효가 다 완성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지만 그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밝혀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개구리 소년은 국민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 많은 경찰 인력이 동원되고 수많은 여러 가지의 조사를 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떠한 증거도 그 어떠한 범인도 밝혀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춘재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역시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 실체 진실을 발견했듯이 이번 사건도 객관적 실체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춘재 사건이 회자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지난달에는요, 이 개구리 소년 사건은 타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시글 역시도 이런 주장이다. 어떤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책 한 권 이야기도 역시 주장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은 왜 산에 갔을까라는 제목으로 개구리 소년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가 그 당시 개구리 소년을 수사를 이끌었던 총경 이야기를 가지고 글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이야기된 법의학자들의 아이들의 두개골 상처, 디귿자 모양, V자 모양의 상처가 타살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즉 경북대 법의학팀은 이러한 유골 감정을 통해 예리한 물건 등에 의한 타살로 결론을 내렸지만 지금 이야기한 총경은 사후 골절헌, 다른 말로 하면 사후에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죠. 아이들의 유골이 11년 만에 발견되었으니까 그 사이 비, 돌, 폭포 등에 의해서 깎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글쎄, 김영규 전 총경의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 사건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불량 소년들에 대해서 경찰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버니어 캘리퍼스 역시 그 당시에 수사가 되었던 점으로 저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체온증 역시 이 부분도 하나의 총경에 당신의 생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에 의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으로 있는 소년 실종 사건
제대로 한번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정말 이 사건의 진실은 뭔지 꼭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국화물연대 조합원 업무방해 혐의 체포 잇따라입니다. 그저께부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고 오늘 3일째인데요. 전국 곳곳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이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충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 울산에서 화물차 통행을 막으려다 경찰관을 밀친 조합원 4명이 연행되었고요. 어제는 물건을 싣고 나오는 차량을 막다가 15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노조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 기쁜 소식인데요.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가능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제한 조치에 협력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자본금, 손실보상금 본지급에 앞서 우선 100만 원이 선지급되는데요. 네. 오늘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지급이 정확히 뭔지 그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은 선지급이라는 부분일 텐데요. 정부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너무 늦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100만 원을 선지급한다. 이 100만 원 선지급을 우리는 선지급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본지급 때 심사를 거쳐 피해액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선지급된 1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지연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행복한 아침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제목이 아주 좋아요. 네. 떴다 우리 동네. 네. 요즘 대세 개그맨 또 개그우먼이죠. 네. 김민기 씨와 한윤서 씨가 전국 여기저기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이고요.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이야기를 담아서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행지입니다. 함께 가시죠. 싱그러운 계절 여름이 시작되는 6월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대한민국. 평범해서 더욱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는 이웃을 만나기 위해 저 김민기와 동네 친구 한윤서가 나섰습니다. 떴다 우리 동네 그 첫 번째 이야기 청춘과 추억의 도시 춘천에서 시작합니다. 이야, 우리가 또 이게 첫 방송인데 춘천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소양강입니다. 그지 또 소양강 하면 또 소양강 처녀가 또 우리를 반겨주잖아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한 번쯤 불러봤을 이 곡 다들 아시죠? 황혼이 지면 우리 또 소양강 처녀 또 노래가 또 반야월 작사, 이호 작곡, 그리고 김태희 씨가 김태희 씨가. 불렀죠. 아, 진짜요? 네. 비 와이프요? 그분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아예 사정조사를 아예 안 하고 오셨네요. 한번 잘 아시죠? 해주는 짜라짠짠 소양강에 짜라짠짠 화로이 저희 소양 왔어요. 외로운 흥겨운 노래 자락과 시원한 호수바람이 살랑살랑. 일상의 걱정을 덜어주는 소양강 주변을 걷다 보면 뜻밖의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고소공증은 없으세요?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데 네. 나는 이제 조금만 높은 곳 가면은 다리가 안 움직이는. 할 수 있어. 가자. 나는 사진 김민기 가자. 눈으로 담을게. 담력 사진 절차로 가자, 눈으로 김민기. 담을게. 김민기가 다 한다, 오늘. 2016년 오픈한 이래 여행객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는 소양강 스카이워크입니다. 확실히 올라오니까 응. 저 밑에서 보던 뷰랑 좀 다르네. 어떤 뷰를 봤어요, 지금? 지금 여기 아, 저기? 급격히 두어좀 맞으네. 급격히. 오! 오.
시작되는 것 같은데? 급격히 저를 말더듬게 만든 것은 바로 이것 투명 유리였는데요. 야. 와, 이거 높아요. 자, 우리가 이제 스카이워크를 다녀봤고요. 예, 너무 좋았죠?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약한 김민기 씨. 하지마. 나약하다. 따라 빨리. 나 나는 봐. 밑에 보라, 밑에. 우와. 땀나. 나 손에 땀이. 어우. 나도 땀나. 엄청 잘 가시네. 잘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뿌리를 걷는 듯한 스릴을 한바탕 만끽하고 나면 전망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때 느끼는 시원함과 희열은 가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두 번째로 찾은 여행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융림고개입니다. 여행자를 순식간에 80년대로 훌쩍 데려다 놓은 이곳은 최근 젊은 감각이 덧대지면서 새롭게 재탄생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예뻐. 마틸다 레옹, 마틸다 레옹. 어우. 딱 해도 느낌 난다. 벽화마을이네. 근데 그러니까. 약간 옛날스러우면서도 약간 뭔가 힙한 느낌도 들고요. 처음 알았어요. 화들짝! 어머나 세상에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융림고개 청년몰 좀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왔는데 근데 누구? 저는 상인회장인 대창희 상인회장.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회장님한테는 너무 축전을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융림고개는 어떤 곳인 거예요? 융림고개는 이제 제 전 세대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가장 핫했던 여기가 보면은 이제 춘천에서 가장 사랑이 많았던 곳이라고 해요. 여기가요? 예. 융림고개에 가면 아는 사람 한두 명은 꼭 만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장터였었다고 합니다. 여기 또. 여기는 이제 관광객들이나 아니면은 20, 30대 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스팟 중 하나고요. 포토 스팟이구나. 예, 포토 스팟 중 하나고요. 시간의 때가 묻어있는 골목 계단 곳곳 독특한 조형물과 벽화 등이 어우러져 찍기만 해도 인생 컷이 완성되는 곳이었습니다. 배고파. 너무 배고픈데? 너무 배고파요. 회장님. 네. 여기 와서 밥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융림고개까지 왔는데. 그럼요. 그럼 돈가스 좋아하세요? 네, 여기가 돈가스로 되게 유명한 집이어가지고. 우와. 느낌 있네. 연예인 드시잖아요. 레트로 감성하면 경양식 아니겠습니까? 자, 우와. 자개 거울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본다 이거. 옛날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 옛날 부잣집 안방에 있을 법한 가구에 탁탁 튀는 정겨움으로 듣는 LP 전축까지. 소품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것 생각나시나요? 함박 스테이크 위에 올려진 반숙 계란 프라이, 크고 두툼해서 써는 맛이 일품인 돈가스, 여기에 치즈 한 장 올리면 최고의 외식 메뉴가 되던 그때 그 시절. 자, 전 등심 돈가스인데 이게 딱 옛날식으로. 대박. 고기 두툼한 것 봐. 고기 너무 두툼하고. 오늘 이렇게. 오빠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게 고기가 부드럽다. 고기가 녹아. 한 입 가득 넣으면 밀려드는 행복감.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다들 짐작되시죠? 추억의 맛이 더해져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성도 배도 든든히 채운 다음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춘천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불리는 곳입니다. 들리니? 내 목소리가? 윤서야. 그럼 한청이야. 야, 좀만 차 타고 이동했더니 이런 곳이 있네. 그러니까 역시 와. 진짜 강원도까지만 와도 공기가 확 다름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좋다. 하늘도 높고. 바로 숨쉬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진다는 숲 체험장. 와, 여긴 또 경치가 장난 아니네. 와, 너무 좋다. 갈대밭도 있고. 아니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지? 운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우리도 좀 합시다. 좀. 자, 갑시다, 우리도.
입구에 들어서니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궁금증은 잠시 뒤로 하고 핫둘 몸부터 풀었습니다. 숲 한가운데서 즐기는 몸풀기 운동. 웃음이 끊이질 않던 이분들은 누구실까요? 근데 선생님, 여기는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그 한수원 그 시니어 봉사단에서 네네. 동안복지센터에 이렇게 그 봉사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럼 선생님 언제부터 이 봉사를 하신 거예요? 저는 한 7, 8년 됐어요. 되게 오래되셨다. 기나긴 코로나로 밥과 대출이 힘들었던 장애인 단체와 함께 숲 체험을 오신 봉사자분들이었는데요. 노랫소리가 아주 정겹죠? 봉사자분들이 오셔서 같이 체험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즐거워요. 안 오면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어르신들 누가 안 오시는지. 한 달에 두세 번씩 꾸준히 이어온 봉사활동. 이젠 얼굴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정도로 가족같이 돈독한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막간에 펼쳐진 막춤 장기자랑에서도 부끄러움보단 즐거움이 훨씬 커 보였는데요. 아니. 여기도 춤 좀 하자. 여기서 빼면 저 김민기가 아니죠. 일단 주고받습니다. 나오래. 미안합니다. 뭐 반응은 그저 그랬다는 거. 확실한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수원 시니어 봉사단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6개 기관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아동 청소년 기관 그리고 장애인 기관 그리고 노숙인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한수원 퇴직자와 가족이 모인 시니어 봉사단은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였는데요. 활동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춘천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동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가볼까요? 떴다 우리 동네. 와! 잠시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 혹은 빛나던 청춘을 추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곳곳에 남아있는 춘천. 그곳엔 푸른 자연만큼이나 푸근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길이 잘 돼 있어서 춘천은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금방 가잖아요. 네, 한번 가고 싶네요. 근데 정말. 춘천은 정말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많아서요. 한번 가면 좋죠. 네. 예. 자, 이번에는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시간입니다. 무신호 횡단 보도에서는 우리가 모범 안전 운전자를 만나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네네. 그래도 이렇게 저 우회전 구간에서는 매주 나오고 있어요. 네,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주는 네. 모범 안전 운전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보면서 괜히 제 마음도 뿌듯해지더라고요. 오늘은 몇 분의 모범 안전 운전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의 10명 중 1명은 우회전 교통사고로 발생한다. 사각지대 발생으로 더욱 위험한 우회전 구간. 따라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 와, 지금 보셨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잘못하면 자기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교통사고 현장을 저희가 목격한 거예요. 정지선의 일시 정지하는 모범 안전 운전자를 찾아라.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정보원 홍성민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시는 거예요? 저번 주에는 또 어디 갔다 오신 겁니까? 제가 촬영 장소가 예. 서울이 아니고 네. 저 독일인 줄 알고 독일에 갔다 오셨다고요? 그 일시정지를 얼마나 잘 아는지 우회전할 때는 얼마나 차들이 잘 정지를 하는지 다 지켜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했으면은 독일 현지는 좀 어땠습니까? 독일에서 제가 일주일 내내 운전을 했는데 경적으로 울리는 차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한국으로 오자마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했는데 바로 이게 한국이구나. 그 약간 월드컵 시즌이었나요? 빠방빠방빵 이거 한 거 아닐까요? 근데 리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누르는 것 같더라고요. 리듬이 없었어요. 예. 절대 저희가 독일보다 저희가 뒤처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두 다 알면은 우회전할 때 절대 뒤에서 가라고 경적 울리는 사람
100%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회전 모범 안전 운전자를 찾아보려고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어디죠? 여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 1동입니다. 오늘의 관찰 장소는 마포구 성산 1동의 사지 교차로. 다양한 연령대의 보행자가 다수 통행하며 특히 근처에 공원이 많아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구간이다.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되려면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거나 초록불일 땐 서행으로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을 때까지 완벽하게 정지해서 기다린 뒤에 서행으로 지나가야 한다.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날 모든 준비는 끝났다. 자, 오늘 도로가 많이 복잡합니다. 자전거도 많고 우회전 차량, 좌회전 차량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교차로에서 오늘 모범 안전 운전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차로는 특이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닥을 봤는데 자전거 그림도 있는 것 같고 횡단보도 표시도 2개가 있는 것 같고 좀 여러 가지가 좀 다른 점이 보이는데 여기가 아까 자전거가 많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만들어놨어요.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 서 계시는 곳 있잖아요. 저 부분이 자전거 전용 차선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금 남자 2분, 검은색 티 입은 남자 2분이 서 계시는 저곳이 그러면 저분들은 지금 찾기 위해 서 있는 거예요? 예, 차도 위에 서 있어가지고 자전거가 와서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차도 위에 서 있다가 친 거랑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차가 움직이면서 자전거도 이제 그때서야 자기 위협을 느끼고 살짝 움찔했거든요, 지금. 예, 거의 지금 이거 누구 한 분이 잠깐만 조금 실수를 더 했다면은 지금 교통사고 현장을 저희가 목격한 거예요. 예. 그래도 운전자분이 다 다행히 보셨어요, 이걸. 자, 지금 차량이, 자, 일시정지 하나요? 자, 일시정지 했어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자. 완벽하게 정지한 차량. 시작부터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타나나요? 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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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켰어요.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 근데 차량 거부하셨습니다. 제작진의 설득에도 앵무이나 떠나가버린 모범 안전운전자. 지난주도 그랬는데 저희가 이렇게 잠시만요 이러는데 바빠서요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이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다면은 저희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이렇게 보행자를 지켜주셔서 모범 안전 운전자로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나 안전운전으로 보행자를 지켜주세요. 상황실을 카페를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단 한 분도 안 나왔죠. 야, 오늘 드디어 카페의 그 징크스를 깼습니다.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상황실 카페로 해도 됩니다, 이제.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 운전자들에게는 카페라는 곳이 좀 좋은 곳이거든요. 졸리다 그러면은 근처에 카페를 찾아요. 제 생각에 카페에 들렸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몸에 좀 휴식을 주고 바깥 공기도 쐬고 이런 거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졸음 쉼터나 이렇게 좀 정차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잠깐만 눈을 붙여도 도움이 더 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우회전하는 검정색 차량 등장. 제가 썼어요. 처음에 좋았던 느낌 그대로 성공. 근데 늦게 출발하신 분이 있어요. 예. 보행 신호는 바뀌었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해야 한다. 두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를 기대해 보는데 아쉽습니다. 예. 지금 분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뛰신 분은 또 처음 보는 중간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빨간불 바뀐 다음에 뛰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뭐 급한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모범 안전 운전자가 한 분이 나오셨지만은 저희가 만나보지는 못한 상황에서 지금 계속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예. 두 번째 모범 안전 운전자가 빨리 나와서 저희의 선물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트럭이 지금 우회전 깜빡이 켜고 저기 서 있거든요. 정지선 뒤에 쓴 거죠, 지금?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정차한 트럭. 횡단보도 위엔 보행자도 없는데 우회전 전 일시 정지를 지킨 차량 일지. 이대로 직진하면 실패, 서서히 우회전하면 성공인데 우회전했습니다. 이러면 성공 아닌가요? 성공이에요. 성공이죠? 지금 이런
처음 봤어요. 잠깐만, 저 지금 처음 봐가지고 놀랐는데 이거 성공 아닙니까? 잡아주셔야 돼요. 자, 성공입니다.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왔어요. 안전선서 최초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 정지한 뒤 출발한 우회전 모범 안전운전자 등장.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성산 일동에서 만난 표재수 모범 안전운전자. 지금 여기서 우회전 하실 때 어떻게 하신지 기억하시나요? 앞에도 저 횡단보도 섰어요. 서셨잖아요. 근데 보행자가 없는데 섰다 가셨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몸에 뱉나 누구 이쪽으로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이 되신 겁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야,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선물까지 주세요? 단 한 번의 기회. 어떤 선물을 뽑았을지. 백화점 상품권! 제가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쓰실 예정입니까? 우리 저 아들내미 뭐라도 하나 사주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모두를 위해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자, 2분 정도가 더 나와줘야 되거든요. 마포구에서. 마포니까 포사사 4분 나오셔야 됩니다. 2분 더 남았습니다. 자, 승용차가 검은색 승용차가 섰습니다. 정지선 뒤에 섰죠. 일시 정지까지는 완벽. 설마 이번에도? 성산 일동의 느낌이 좋은데. 아이고 움직였어요. 지나갔습니다. 예, 지나갔어요. 모범 안전운전자가 될 수 있었지만은 4초 5초를 못 참으셔가지고 탈락. 계속해서 관찰해보지만 2명을 끝으로 더 이상의 모범 안전운전자는 나타나지 않고. 관찰을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신호예요. 예, 마지막 신호. 예. 자, 잠깐만요. 예. 정지하고 계시네. 일시 정지를 했어요. 택시입니다. 관찰 종료 직전 나타난 택시 한 대. 3번째 모범 안전운전자 등극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지.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빨간불로 바뀌었지만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도 지금 건너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계속 차들이 오네요. 멈춰야 삽니다. 멈춰야 나도 살고 보행자도 살고 운전자도 살고 다 삽니다. 안전운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관찰 종료하겠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에서 2명의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난 마포구 성산 일동. 2시간 동안의 관찰을 종료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상황실에서 관찰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모범 안전운전자가 안 나오지 않아요. 지금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는 몇 분 보시나요? 일단 어느 지역에 갈지 지역명을 들어봐야 되는데 오류동 가면 오류동면은 5명. 5명. 알겠습니다. 구로구 가면 9명. 9명. 김천 가면 1000명. 알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박사님 말대로 그 구에 들어가 있는 숫자대로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안전을 위해서 외치면서 끝내야겠죠? 자, 멈춰야 산다. 안전 선서. 네,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여름 김치를 담가볼 텐데 네. 아니 지금 생방 시간 내에 이 여름 김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요 날씨가 낮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부님들이 주방 앞에 있는 게 너무 불 앞에 있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럴 땐 여름 김치 준비를 하셔서 조금 입맛 없을 때 입맛도 땡겨주고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총각김치와 딱 지금 담아 먹으면 좋을 오이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네. 근데 원래 김치는 겨울에 김장할 때 하는데 혹시 그 여름에도 가능해요? 그럼요. 지금 여름 김치를 왜 담냐면은요. 지금 총각김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담아서 김장 전에 잡수시거나 김장하고 나서도 김장이란다. 장마 지고 나서도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총각김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의 약간 매운맛을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잘
없앨 수 있는지를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긴장하고 보셔야 돼요. 네. 아셨죠? 아, 근데 그 총각김치가요. 정말 라면에 먹어도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요. 맞아. 밥에다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다 집마다 좀 맛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요. 백반집에 가셔서 총각김치 나온 거 잡숴 보셨어요? 아, 백반집 총각김치 맛있죠. 좋았죠. 너무 맛있죠. 네. 제가 오늘은요 특별히 백반집 총각김치를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 오이지의 최종판입니다. 행복한 아침의 최초 공개예요. 요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여름에 총각김치 하나면은 정말 저 밥에 끝났죠? 물만 말아가지고 네. 물에 밥 말아가지고인지 밥에 물 말아가지고인지 모르겠어요. 딱 들고 야, 네. 그거 정말 먹어봤어요, 맛있죠? 로빈? 저는 좋아해요. 저는 아직 총각이라서 총각김치 좋아합니다. 네. 아니, 로빈 진짜 한국 사람 다 됐어요. 아, 총각이라는 말을 백반집 다 하고. 총각김치. 네, 기대가 되는데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요 지금 이제 일단 총각김치를 준비를 할 건데요. 총각김치를 준비하려면 바로 이렇게 총각무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총각무는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잔뿌리가 별로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무와 잎이 줄기가 있는 이음새 부분을 칼로 잘 도려내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씻는데 총각김치는요 특징이 이 무 껍질을 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이거를 왜요? 벗기면 안 돼요. 왜요? 왜 안 되냐면은 이 총각무의 안에 있는 그 비타민 C가 총각 껍질에 많이 들어 있고요. 껍질을 벗기고 요리를 하게 되면 총각무가 쉽게 물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살짝 이런 것만 없애고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음새 부분 깔끔하게 해갖고 준비를 했거든요. 요걸 이제 잘라주면 되는데 요거는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줄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총각무는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아, 총각무는요, 요거 잔털이 많이 없으면서도, 그 다음에 요거 줄기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고, 그 다음에 억세지 않아야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무가 많이 크지 않은 게 좋거든요. 그래야 총각김치가 맵지 않고 아린 맛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좀 잘라주세요. 잔털이 많이 없는 게 좋더라고요. 이거 먹을 때 불편해요. 맞아요. 너무 많으면. 그죠. 네, 이렇게 네. 잘라서 4등분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면 총각김치 먹기가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절임을 하는 방법이 남았는데요. 보통 이제 예인 씨 절임하면은 뭐만 넣어요, 여기다가? 그냥 굵은 소금 넣는 거 아니에요? 물. 그쵸. 굵은 그쵸? 소금? 요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굵은 소금만 넣는 게 아니라 요건 지금 굵은 소금이거든요. 네. 굵은 소금을 이렇게 뿌리고 네. 그다음에 여름에 담는 백반집 총각김치에는 요걸 꼭 넣어주셔야 돼요. 절임에. 요 설탕입니다. 설탕은 왜 넣어요? 설탕은요. 지금 여름에 나오는 이 총각김치가 우리가 오늘 하루 만에 익혀서 먹는 총각김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매운맛을 조금 빨리 빼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탕을 넣어서 안쪽에 있는 매운맛을 조금 빨리 바깥으로 빼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1시간만 절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걸 제가 미리 생방 전에 절여왔어요. 요거 보시면 무가 이렇게 야들야들해졌어요. 1시간 만에 진짜 금방 되네요. 김치는 과학이에요. 그럼요. 이거 보세요. 1시간 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무가 맵지 않아요. 로빈 한번 먹어볼래요? 설탕이 힘이 많고. 네. 어때요? 매워요? 안 매워요. 하나도 안 매워요. 안 매워. 아삭아삭하죠. 네,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돼야지만은 백반집 총각김치를 굉장히 신선하게 끝까지 드실 예.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일단은 한번 양념장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네. 저는요, 이 백반집 총각김치의 양념장은 바로 풀국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풀국이 뭔지 알아요, 로빈?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네. 너무 해맑게. 처음 들었어요. 풀국이 뭐냐 하면 요거 지금 밀가루거든요. 근데 로빈 제가 요리할 때 많이 쓰는 게 뭐죠? 제 비법. 저번에 썼던 그 다시마 우린물이 네, 아니에요? 맞아요. 다시마 우린물, 맞아요. 요 다시마 우린물을 준비를 하셔서 밀가루를 풀어가지고 죽을 쓰세요. 이렇게.
다시마 우린물 가지고 하는군요. 네, 그러면 훨씬 더 감칠맛이 네. 있지요. 우리가 보통 여름무는 조금 싱거워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마 우린물을 이용을 해서 풀죽을 쓰는 거예요. 풀죽. 자, 그럼 이 풀죽을 썼으면 요걸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양념장 만들기 전에 우리가 총각김치에는 이렇게 쪽파를 이용을 해서 쪽파도 같이 이렇게 썰어 놓으시면 좋아요. 네. 자, 요것만 이제 준비를 했으면 저는 이쪽에 가서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요 쌀죽을, 풀죽을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다시마 풀죽이에요. 네, 다시마 풀죽이에요. 아, 그거를 이렇게 해서 믹서에서. 저걸 믹서에 갈아요? 네. 어. 자, 이렇게 풀죽 넣고요. 네. 그래야지 아무래도 믹서가 굉장히 잘 갈리겠죠. 자, 로빈 요거 좀 받아주세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름에 먹는 총각김치의 특징은요, 굉장히 단맛이 올라오면서 싱그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넣냐 하면 텁텁하지 않게 붉은 고추. 예.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물고추라고 많이 하죠. 그걸 넣습니다. 이걸 잘라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단맛이 많이 나는 요새 나오는 햇양파 또 채 썰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백반집 총각김치는 조금 깔끔해야 돼요. 그래서 새우젓도 이렇게 감칠맛 내도록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멸치 액젓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제 요걸 갈아요. 오히려 이렇게 다 넣고 가는 게 더 간단하거든요, 네, 사실. 네. 준비만 되면. 색깔 있어요. 색깔이 이쁘게 나오네. 네. 당근 주스 같아요. 네. 당근 주스 당근 주스 같아요. 같아요. 토마토나. 조금 곱게 안 갈고 거칠게 갈아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거칠게 갈아야 붉은 고추의 기운이 남아 있어서 훨씬 더 김치가 단맛이 많이 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들고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요. 자, 로빈 요거 잠깐만 들어주실래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시마 우린물은 놔두고요. 네. 야, 생방송 중에 김치가 됩니다. 행복한 아침은 다 돼요, 정말. 자, 이렇게 놓고 요거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로빈. 이렇게. 이래서 생방송 아닌 줄 아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맞아요. 생방송입니다. 자, 이렇게 밑에다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다가 바로 버무리면 좋은데 여기에 약간 고춧가루 양념이 좀 들어가야 돼요. 고춧가루를 좀 넣고요. 아, 하긴 고춧가루가 지금 안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다진 마늘이에요. 네. 다진 마늘은 우리가 믹서에 같이 갈면 마늘이 열이 받으면서 과발효가 돼요. 네. 그래서 김치가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유, 김치를 담았는데 김치가 약간 미친 것 같아 이러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요거는 지금 매실청이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다진 생강 넣고 그다음에 요거가 지금 소금인데요. 제가 총각김치 2단에 비율을 맞으면 요 소금이 딱 2큰술이 들어가는 게 딱 비율이 맞더라고요. 2큰술 넣고요. 요걸 이제 잘 섞습니다. 요렇게 하면 김치 양념이 이제 끝났어요. 야. 너무 쉽지 않아요? 양념 너무 쉽게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기 고춧가루만 살짝 불려지도록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향이 확 올라오네. 그러네. 매운맛이 참 올라오죠. 네. 제가 오늘 담는 이 백반집 총각김치의 특징은 하루만 익혀서 잡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붉은 고추의 단맛을 조금 이용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아까 쪽파 있었잖아요. 네. 쪽파랑 그다음에 총각김치 있었죠? 요거 넣고 그냥 버무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자. 쪽파도 버무려 주세요. 사실은 집에서 김장한다는 거, 저 김치를 담근다는 건 행사인데, 행사. 그렇죠. 온 가족 행사죠. 작정을 하고 해야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버무리시면 정말 맛있고 약간 익게 되면 국물이 쫙 우러나는 예. 총각김치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바로 백반집에 가면 우리 집 총각김치하고 조금 다른데 어쩜 이렇게 김치가 싱그럽고 맛있어 하실 거예요. 딱 그 맛이에요. 저 백반집에서는 거의 매일 담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딱 하루 만에 내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통을 좀 열어주실래요, 로빈?
담아야죠. 저거를 그 왜 고사떡이라고 그러잖아요. 팥떡. 팥떡. 팥떡 먹으면서 저 하나 이렇게 손에 들고 먹는 것도 맛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라면. 라면 위에도 너무 네, 맛있죠. 거기도 맛있고 다 어울려요. 저건 그냥 들고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드라마에서 철종인가 그 뭐 무슨 저 조선시대 왕 다룬 드라마에서 네. 철종 강화도령이 철종. 네, 강화도령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걸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강화로 보내달라고 막 이런 드라마 내용이 있었어요. 아마 수무 아닐까요? 아 수무였나 강화도령. 제가 그 드라마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익힌 다음에 하루만 바깥에서 두시고요. 그다음에 하루만 바깥에서 두시고 그다음에 냉장고 안에서 하루 반나절 정도 두셨다가 바로 잡수시면 굉장히 싱그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어때요? 맛있겠죠? 오, 예. 보기만 해도 좋네요. 맛있겠죠? 보기만 해도. 자, 이제 로빈 밑에다가 좀 내려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백반집 총각김치는 끝난 거예요. 야, 몇 분 만에 총각김치가 끝난 거예요 지금? 제가 미리 다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익혀서 예. 요거는 뭐 이재용 아나운서 가져가실래요? 이야. 최고의 선물이죠, 그거는. 자, 그 다음에는요. 네. 제가 오늘 정말 행복한 아침에서만 알려드리는 오이직 최종판. 아까 저희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끝장판인데요. 예. 그래서 와. 정말 이만한 오이지가 없어요. 네. 요걸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거 올려주셔야 돼요. 원래 옆자리가 바빠요. 로빈 역할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이 계절에 오이지 정말 맛있어요. 그렇죠, 맛있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오이지 담으면 제가 많이 말씀도 드렸고 아마 행복한 아침에서도 많이 해봤는데 물 없는 오이지를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물 없는 오이지는 설탕하고 식초 맛이 조금 진해서 피클 같아서 싫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 오이지는 우리가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끓여서 붓기 때문에 굉장히 소금의 양이 정확하지 않으면 오이지가 짜서 못 먹는다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 두 가지의 장점을 모아서 오늘 만든 것이 바로 이보음표 오이지 최종판입니다. 아, 최종판. 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이지인데 프랑스는 오이 피클인가요? 피클은 아니고요. 그 거니숑하고 되게 아주 작게 나와요. 피클보다 조금 더 작게 나오고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네. 오. 자, 오이지 최종판. 굉장히 기대됩니다. 기대되시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피클을 그리고 너무 좋아해서 기대됩니다. 요렇게만 해주세요. 네. 오늘 준비할 게 많습니다.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바로 요거 오이지 50개를 준비를 합니다. 50개? 오이지가 한 오이 21cm에서 22cm 정도의 오이지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요거를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시는데 소금에 박박박 문질러지지는 마시고 이렇게 하면 오이가 쉽게 물러지거든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넓은 대야에다가 이렇게 오이지를 이렇게 까세요. 근데 만약에 댁에서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대야에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개수대에다가 이렇게 널찍하게 깔아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저는 지금 오늘 50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 오이 50개면은 반접이거든요. 그럼 소금의 양은 얼마냐? 오이 10개당 50g이니까 250g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250g. 네. 250g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오이 50개에 들어가는 또 하나 재료가 있어요. 바로 소주예요. 소주요? 네, 소주 1과 2분의 1컵을 준비해 놓으세요. 소주는 왜 필요해요? 소주를 넣어야지만 오이지를 담게 되면 시간이 경과하면 발효되면서 생기는 골마지라는 게 있어요. 그 하얀 막이 생기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골마지가 생기면 약간 군내가 납니다. 그래서 군내 없이 하려면 이렇게 소주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이 50개에 소금, 굵은 소금 250g, 소주 1과 2분의 1컵. 이게 공식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김장 비닐 2겹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게 갑니다. 이게 지금 커피포트에 물을 팔팔팔 끓였어요. 요거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튀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오이 위에다 바로. 네, 오이 부어요. 위에다가. 우리가 오이 소박이 담을 때도 예전에 한번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놓으면 오이가 굉장히 아닥아닥해서 물러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오이지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싱그럽게 만들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거 잠깐 주시겠어요? 잠깐 들고 계세요? 네. 여기 지금 채반이 있거든요.
채반에다 놓고 바로 건지세요. 거의 뜨거운 물에 바로예요?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바로 건지세요. 근데 찬물에 헹구지는 않아요. 제가 살짝 뜨겁거든요. 살짝 이렇게. 뜨거운 물로만. 네, 뜨거운 물로만 이게 어머님들 용어로는 튀겨낸다 그러죠. 튀겨낸다.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김장 비닐 2겹을 깔았잖아요. 여기에다가 자, 로빈 이제 도와주세요. 네. 여기를 10개씩 차곡차곡. 10개. 차곡차곡 쌓아야 네. 돼. 이거 순서를 좀 잘 익혀야 될 것 그러네. 같아요. 네, 뜨거운 물 둘레, 먼저 붓고. 여섯, 여덟, 아홉, 열. 10. 됐죠? 네. 자, 그랬으면 이 10개 된 거에다가 뭘 하느냐? 소금 있죠? 소금에 50g이면은 아주 큰 손으로 한 줌이에요. 뿌려요. 아주 큰 손으로. 네. 만약에 로빈 같으면 네, 딱 50g 손이면은- 맞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0개를 위에다가 올리세요. 탑처럼 계속 쌓아주는 네. 거군요. 10개씩. 6개. 네, 10개. 이렇게 올리세요. 자, 그리고 또 큰 손으로 50g을 뿌리세요. 그러면 아까 여기 뜨거운 열기가 있었잖아요. 네. 소금, 마른 소금을 뿌리니까 어때요? 비닐 안에서 녹겠지. 네. 그러면서 발효가 되겠지. 그 원리인 거예요. 또 하나만 또 한 번만 더 할게요. 진짜 과학이에요. 그렇죠. 과학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를 담았어요. 제가 오늘 생방송이라 일부러 50개를 다 하면 제가 오늘 끝내도 안 될 것 같아서 30개만 이렇게 뿌릴게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해서 공기가 안 통하도록 꽉 묶어요. 꽉 한번 묶어주는군요. 저 옛날에 비닐이 없을 때는 뭘로 했을까? 옛날에는 그냥 항아리에다가 무거운 돌로 눌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김장 비닐이 굉장히 환경 호르몬에 적되지 않는 비닐이 또 나오니까 그런 비닐로 이렇게 해서 묶어주세요. 네. 단단하게 묶으세요. 묶고 난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열흘을 딱 두시는데요. 그냥 두시지 마시고 이틀에 한 번씩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빈 이거 좀 내려주실래요? 진짜 일이 할 게 많구나.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니까 이게 좀 복잡한가? 근데 딱 비율만 알면 안 복잡합니다. 요거 보시면 요거는 지금 6월 1일 날 한 거예요. 네. 요거는 6월 7일 날 한 거예요. 중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만들어 갖고 왔거든요. 요 6월 7일 날 했으면 불과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이틀밖에 안 된 거를 색깔이 어때요? 오, 많이 변해. 달라졌네. 이게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이틀 지났는데요. 그리고 안쪽에 수분이 생겼어요. 이렇게 물이. 보세요. 물이 생기고 있죠. 네. 안에는. 그러니까 요거를 뒤집어 가면서 수분감이 바로 위아래로 올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열흘 다 됐어요. 요게 기대돼요. 오늘 열흘이 다 된 거를 제가 갖고 왔어요. 네. 이게 여기 완성된 보시면- 거죠? 네.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로 돼 있잖아요. 오늘까지가 딱 열흘이에요. 우리 발효식품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오이지가 만들어졌죠. 이거죠. 와. 보세요. 때깔 나네. 색깔이 나죠? 네. 이게 딱 열흘 된 거예요. 와. 자, 로빈. 조금 짭짤하지만 맛있을 거예요. 어때요? 아직도 아삭아삭하네. 아삭아삭해요. 이거지요, 이거. 향 난다. 그냥 엄청 나죠? 많이 향 싹 나. 도네요, 저희도. 와. 이게 뭐냐 하면 네. 옛날에 어머님들이 장항아리에서 꺼내서 바로 쏭쏭쏭쏭 썰어가지고 찬물만 부어서 먹었던 바로 그거예요. 그 오이지. 한 잡숴 보실래요? 네. 저희도 좀, 맛을 보고 싶어요.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네. 와, 단맛이 있네요. 그쵸? 왜냐면 발효가 됐으니까 네. 단맛이 있어요. 단맛 나오는 피클이에요. 좋다 이거. 좋죠? 그래서 오이지죠. 제가 물 없는 오이지는 아우 설탕하고 식초가 있어서 너무 시고 달아요 하시는 바람에 이 맛이 그럼 옛날 오이지는 소금 맛을 잘 못 맞추겠어요 하시는 바람에 그 두 가지의 장점을 모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와. 짭짤해가지고 요것만 있어도 이렇게 썰어서 그냥 이렇게 왜 얼음 둥둥 띄운 물에 넣어서 그냥 물채로 너무 맛있죠? 아니, 입맛 없을 때 이만한 거 없거든요, 정말. 그렇죠. 근데 색깔 보세요. 너무 맛있는 오이지 색깔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인 씨 요거 보니까 뭐 생각나요?
저는 그거 얼음 동동 띄어서 시원하게 먹는 냉국 생각. 냉국이잖아요. 네. 제가 냉국 지금 해드릴게요. 바로 해요? 이게 저래 바로 그거야. 바로 하죠. 여름이면은 냉국이죠. 와, 너무 기대됩니다. 저희가 오이지 맛을 봤잖아요. 야, 정말 제가 아까 요 소주를 생방송이다 보니까 급해서 놓쳤는데 소금 뿌리고 난 다음에 꼭 소주를 부어서 소주. 보관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고 났으면 이제 오이지 냉국을 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냉국 정말 좋죠. 시원하고 이게 저래. 네. 근데 오이 냉국이랑 오이지 냉국이랑 뭐가 달라요? 오이 냉국은 그냥 채 썰어서 양념만 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오이지 냉국은 지금 우리가 발효시킨 걸 갖고 하니까 일단 소금기에 양념은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훨씬 더 가진 양념이 안 들어가고 훨씬 더 깊은 맛이 나고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이렇게 발효 음식을 먹어 주어야 우리 여름에 땀 많이 흘리잖아요. 네. 그럴 때 수분 보충을 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오이지를 제가 썰었어요. 근데 오이지 굉장히 조금 낙낙하게 썰지 않았어요, 로빈? 봐봐요. 네, 왜 이렇게 두껍게 썰은지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맛있긴 하죠. 원래 좀 네. 얇게 썰지 않나요? 네. 그 두껍게는 안 썰었던 것 같은데요, 냉국 안에. 왜냐하면 이 오이지는 발효가 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이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0.3에서 0.4cm 정도로 썰어주셔야 돼요. 가장 맛있는 두께네요. 그죠? 맞아. 저는 하여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이 냉국을 보면요. 군대 생각이 나요. 군대에서 많이 먹어. 그때 배식하던 친구가 날 조금 줘가지고 걔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서운하셨구나. 서운하셨구나. 더운 여름날 훈련 그 마치고. 군대에서는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자, 로빈. 네. 남자 손으로 이걸 좀 자근자근 눌러서 짜주세요. 이렇게 면보에 넣고 이렇게 짜주셔야 돼요. 네. 확실히 로빈이 음. 힘이 좋으니까 와, 다 짠 줄 알았는데도 계속 나오네요. 오, 진짜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오죠? 그 면포 찢어지겠어요. 됐어요, 로빈. 고마워요. 자, 그랬으면 아까랑은 조금 식감이 다를 거예요. 로빈 요거 한번 또 잡숴 보실래요? 아, 짜서 짝 이제 짜서 먹으면 더 수분을. 오독오독할 것 같아요. 어때요? 이 이거 소리. 수분이 없어지니까 네. 훨씬 더 아삭아삭해요. 그리고 굉장히 왜 이런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아닥아닥하다. 아닥아닥. 그 맛이 나죠.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미리 조금 해놨어요. 썰어놨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하면 되는데 냉국에 들어가는 양념은 조금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양고추도 씨를 다 발라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졌고요. 그다음에 홍고추도 씨를 발라내서 이렇게 다졌어요. 깔끔하게. 네. 그리고 요거 쪽파도 이렇게 넣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조물조물 무치는데 그냥 무치지 마시고요.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하는 게 좋아요. 감칠맛을 조금 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국간장을 조금 넣고요. 그다음에 아까의 단맛은 오이지의 단맛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설탕 넣지 마시고 매실청. 그리고 요거는 식초예요. 맞아, 식초가 또 식초.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맛을 확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냉국이니까 물을 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간을 조금 해요. 미리.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릇에다가 일일이 조금 담아요. 음. 저 밑에 그릇 좀 주시겠어요? 네. 공기 있죠? 네, 그거. 네. 미리 담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물을 붓는군요. 야, 로빈이 확실히 젊구나. 우리는 이렇게 굽혔다 일어나 그러면 아이고 소리가 나는데 아무 소리가 없네. 바로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소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방송이니까. 자, 이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딱 식탁이 차려지잖아요. 네. 그러면 오이지를 이렇게 넣으세요. 아우, 맛있겠다. 저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아유, 사실. 그럼. 네. 말해 이렇게 뭐해. 넣고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바로 얼음을 넣어요. 네, 그렇지. 아, 맞아. 이렇게. 땀 오, 많이 흘린 날 엄청 시원하겠다. 운동한 거 집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쵸. 요거 정말 맛있잖아요. 네. 저는 여기에다가 소면 해가지고 말아요. 아, 너무 맛있어. 묻혀서, 맞아. 이렇게 해서 소면에서. 물을 넣으세요. 소면에서 이건 넣으면 일반 너무 그냥 생수 넣으면 되는 거죠? 네, 이거 일반적인 생수예요.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한 번씩 저어가면서 얼음하고 잘 어우러지도록만 이렇게 만드세요. 아이고 맛있겠다. 왜 이렇게 하냐면 만약에 큰 자배기 같은 볼에다가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뭐랄까 이 오이지가 풀려요. 그래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드시기 직전에 바로 이렇게 물까지 넣고 잡수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요거를 하나씩 나눠주시면 돼요. 아, 정말 기대됩니다. 자, 이재화 아나운서. 잘 먹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언뜻 향이 한번 확 풍겼는데. 네. 아, 요거거든요. 여름에는 정말. 저는 항상 저희 얘기하지만 이제 맛 좀 보자고요. 네. 한식은 너무 이뻐요. 네, 이쁘죠? 그 색깔을 너무 색깔도 다양해가지고 예쁘고. 네. 이뻐요 일단. 맛이고 우리가 제가 정성 총각김치를 네. 딱 하루만 익혀서 하루 반나절 익힌 걸 갖고 나왔거든요. 네. 그거랑 밥이랑 한번 잡숴보시고 네. 시원한 오이지 냉국 제가 지금 만든 것도 한번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만에 이게 맛이 하루 날까요? 반나절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한 건데 아린 맛도 없고 네. 총각김치 제대로 만나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아까 절임할 때 약간의 설탕을 넣어서 안쪽에 있는 아린 맛을 조금 빼줬기 때문에 지금 총각김치가 이렇게 백반집 총각김치가 아주 맛있는 거예요. 약간 달큰하면서 그쵸. 시원한 맛이 있어요. 네. 정말 그 백반집에서 계속 손이 가는 그 총각김치 맛. 네. 그 맛이네요. 네. 전 오이지 냉국은 네. 진짜 와. 딱 여름이 왔어요. 딱 이렇게 여름이 왔다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예. 너무 시원하고 뭔가 여름에 계속 이렇게 마시고 싶은. 그리고 이 오이지의 오독오독 아닥아닥한 그 식감이 있잖아요. 식감이 굉장히 맛있죠. 그리고 씹을 때마다 입안에서 맛이 그 풍기는 게 너무 좋은데요. 아, 우리 레시피 보는 게 있죠? 레시피 보겠습니다. 올여름 반찬 걱정 끝! 여름 김치 특집. 오늘의 메뉴는 총각김치와 오이지, 그리고 오이지 냉국입니다. 먼저 무는 껍질을 긁어내고 줄기를 손질해 4등분 해주세요. 여기에 굵은 소금, 설탕을 넣고 버무려 1시간 절여줍니다. 다시마 우린 물에 밀가루를 풀어 풀죽을 써주고 차갑게 식혀주세요. 이제 믹서에 풀죽, 양파, 새우젓, 멸치 액젓, 붉은 고추를 넣고 거칠게 갈아줍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매실청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양념장을 만들고요. 총각무와 쪽파를 버무려 밀폐 용기에 담아 하룻밤 익히면 맛있는 백반집 총각김치가 완성됩니다. 최고의 여름 반찬 오이지도 만들어 볼까요? 오이 50개에 끓는 물을 끼얹고 물기를 빼주시고요. 김장용 비닐 2겹에 오이를 10개씩 깔고 굵은 소금을 뿌려줍니다. 여기에 소주를 뿌린 뒤 비닐을 묶고 10일 동안 이틀에 한 번씩 오이를 뒤집어 주세요. 노랗게 삭으면 밀폐 용기에 담고 누름돌로 눌러 생긴 오이지 물을 부어주면 오이지도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오이지로는 오이지 냉국도 만들 수 있어요. 잘 익힌 오이지를 헹궈서 0.3cm 두께로 송송 썰어주세요. 이 볼에 생수와 얼음을 넣고 소금, 매실청, 식초로 간을 맞춥니다. 오이지는 물기를 짜고 청양고추, 붉은 고추와 함께 국간장에 묻혀주세요. 시원한 국물에 오이지를 넣고 통깨를 뿌리면 오이지 냉국 완성입니다. 여름 반찬 걱정 끝내주는 총각김치와 오이지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야, 요맘때 정말 강추입니다. 총각김치, 오이지 냉국 맛나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 별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네. 그냥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여름 김치 특집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로빈 씨 김치도 담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외국인 그 입장에서는 네. 되게 좀 힘들고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김치 담그는 거는. 근데 오늘은 너무 쉽게 설명해 줬으니까 네, 저도 네. 예, 도전해 보겠어요. 맞아요. 여름 김치 마무리는 이렇게 오이지와 총각김치입니다. 네. 이범 선생님, 네. 이게 생방에 되네. 맞아요.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실 때 우산 하나 들고 가셔야죠. 네,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네. 외출하실 때 기상 정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